여러분들이 그 스토리보드에서 끌어다 썼던 그 화면 요소들 이런 친구들이 실제로는 UIKit이라는 곳에 클래스로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UIKit이라는 것은 이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를 위한 kit이에요.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를 위한 하나의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UIKit에는 다양한 클래스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클래스들이 들어 있느냐?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사용자와 인터랙션 하기 위한 그런 클래스들이 이 UIKit이라는 이 소쿠리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클래스의 집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UIKit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거대한 클래스 모음이다. 클래스들의 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거기 위에 맨 위에 항상 보면 import UIKit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이제 그 수많은 클래스들 애플이 만들어 놓은 그 클래스를 사용하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위한 그 클래스들을 이제 가져와서 사용할 거니까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갖다 쓸 거야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앞에 UI가 붙은 친구들은 다 거기에 들어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 친구들도 이렇게 상속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이 UI 뷰라는 친구가 이제 사용자 눈에 보이는 그 뷰의 가장 상단에 있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왜 메뉴에 있느냐 하면 얘는 사용자에게 보여진다 라는 그 기능에 충실한 것만 모아놓은 클래스예요. 그래서 얘는 화면에 보인다. 화면에 보인다라는 그 역할에 충실해서 만들어진 클래스예요. 그러면은 화면에 보이지만 내가 텍스트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내가 간단한 한 줄 텍스트나 뭐 아니면 사용자와 인터랙션이 없는 텍스트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가지고 이 화면에 보이는 기능을 다 갖고 와서 여기에다가 내가 조금 더 기능을 추가한 이런 UI 레이블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화면에는 보여지지만 이제 또 뭘 보여줄 거냐? 내가 화면에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해서 이미지의 기능을 더 넣은, 화면에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넣은 이미지 뷰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상속 받아와서 UI 이미지 뷰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클래스들이 이렇게 UIKit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는 뭐 이렇게 몇 개의 클래스가 아니고 너무너무 많은 수많은 클래스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UIKit이라는 곳에. 그러면 내가 이 모든 클래스를 알 수가 있느냐? 내가 이 모든 클래스를 다 외우고 쓸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여기 있는 클래스가 전부 뭐가 있는지 다 몰라요. 그러면 내가 그럼 어떤 게 필요할 때 이걸 어떻게 가져다 쓸 수 있고 이런 게 뭐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스토리보드에 가면요. 여기 스토리보드에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우리가 오브젝트 볼 수 있는 이 화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UIKit에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러니까 화면 요소로 쓰일 수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여기 목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목록에서 내가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설명도 나와요. 이 친구가 뭐 하는 친구인지에 대한 설명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눌러가 보면은 UI 레이블 해가지고 read only 텍스트를 보여주는 그런 친구다라고 나와 있고 옆에 텍스트 여기 옆에 클래스 이름도 써 있는 거예요. 좀 잘 안 보이나요? 이렇게 보면은 좀 보여요. 자, 이 레이블이라는 친구는 어떤 클래스를 사용하는 객체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UI 레이블을 이렇게 쭉 끌어다 가져오면은 여기에 설명이 있듯이 UI 레이블이라는 클래스에서 그 클래스라는 틀에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 화면 위에 올려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UI 레이블이라는 클래스에 대한 설명이 내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이 있었죠? 우리 이렇게 문서를 찾아 들어와 보는 거예요. 이제 이 도큐멘트라는 것은 지금 보면은 이 수많은 프레임워크들이라고 있죠. 여기 보면은 앱 프레임워크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UIKit입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의 모음은 겁나게 많아요.
이렇게 진짜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UIKit이 있는데 이 UIKit 안에서도 정말 많은 주제들과 클래스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외울 수 없으니까 항상 이렇게 찾아봅니다. 그래서 UI 레이블이라는 친구에 대해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UI 레이블을 검색해서 어떤 클래스인지 확인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이거 영어 어떻게 읽지 또? 영어 너무 어려워. 이 정의, 네. 이 정의를 보면 클래스하고 UI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땡땡이 찍고 UI 뷰 이렇게 써 있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UI 뷰라는 클래스를 의 특성을 물려받은 UI 레이블이라는 클래스입니다 라는 뜻인 거고요. 그럼 요 밑에 보면 이 클래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간단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이 친구가 어떤 특성들을 조절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문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는 어떤 클래스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여러분 직접 코드를 작성을 할 때가 되면 코드로는 이런 게 어떤 거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퍼티들이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퍼티들을 확인해서 내가 이 프로퍼티의 값을 바꿔주면 얘가 이렇게 뭔가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요 상위, 그러니까 내 부모 클래스를 또 확인해 보면 이렇게 부모 클래스도 정의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는 무엇이고 거기에는 또 뭐가 기능이 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내가 따라가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개발자 문서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개발자 문서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잘 익혀둬야지만 이 수많은 클래스 중에 내가 어떤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클래스의 특성은 무엇이고 그 클래스를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개발자 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다루는 것은 이 짧은 시간 안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기본 클래스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건데 그것들이 대부분 여기에 들어있는 기본 UIKit 오브젝트, UIKit 이런 객체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에 가도 이런 그 요소들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고요. 그걸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개발자 문서에 들어가서 이 클래스 이름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했던 과정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익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자체를 수행하는 데 목적을 둔 게 아니고 오늘 이렇게 개발자 문서를 보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클래스들이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상속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위의 클래스의 특징들을 계속 물려받는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걸 또 이 스토리보드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Attribute Inspector라는 곳이 있죠. 여기에 보면 우리 이 객체의 다양한 속성들을 뭔가 수정을 해줄 수 있던 이 인스펙터인데요. 여기에 보면요, 맨 위에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레이블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뷰라고 있어요. 얘는 뷰가 가질 수 있는 속성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UI 레이블 같은 경우는 UI 뷰를 상속을 받았죠. 그러니까 뷰의 특성도 여기서 이 레이블이 가질 수 있고 또 레이블 자체의 특성도 가질 수 있고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버튼 같은 친구를 내가 여기에다 쭉 끌어왔다 라고 한다면 이 버튼도 이 Attribute Inspector에 들어와 보면 버튼 눌러보면 맨 위에 섹션이 버튼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Control, 그 다음은 Vie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버튼은 UI 뷰를 상속받은 UI 컨트롤, 그 UI 컨트롤로 상속받은 UI 버튼입니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트리뷰트 인스펙터만 보더라도 얘가 어떤 상속 관계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볼 수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뷰 같은 경우는 다른 애들도 공통으로 갖고 있겠죠. 이렇게 뷰.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이 애트리뷰트 인스펙터에 뷰 영역만 남습니다. 왜냐면 둘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은 뷰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화면에 보이는 친구들을 갖고 와도 아마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뷰만 잡힐 건데요. 자, 버튼이랑 이 슬라이더랑 같이 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컨트롤까지 나와요. 컨트롤까지 나와요. 왜냐면 이 슬라이더랑 버튼은 사용자랑 상호작용하는 그 컨트롤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화면에 보여지기도 해야 되고 사용자랑 상호작용도 해야 되는 친구라서 뷰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UI 컨트롤을 갖고 있고 그 컨트롤을 상속받은 각각의 버튼과 슬라이더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해도 공통적인 이 속성들을 뭔가 수정할 수 있는 이 애트리뷰트 인스펙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설명했던 이 설명을 다 지금 당장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랬을 때 그냥 돌아와서 다시 보면 돼요. 그때 돌아와서 다시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모든 거를 막 스펀지처럼 여러분들이 빨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차근차근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걸 상속받아서 이렇게 어트리뷰트 인스펙터에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걸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상기해서 이 영상을 보러 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